네, 발표 순서는 저희가 왜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페이지오디티의 기능을 내재화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고, AWS 아마존 커넥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개발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HB 스미스라는 회사는 QA 봇을 만들어서 QA를 자동화하는 서비스인데요. QA에 대해서 이제 먼저 시나리오가 있으면 정상적인 시나리오 케이스에 대해서 녹화를 한 다음에 QA 봇이 주기적으로 이제 해당 녹화한 QA를 계속 실행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은 알림을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 한 곳에서 원래 저렇게 테이블에 그 ID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께서 살짝 좀 실수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undefined가 쭉 찍히는 부분을 저희 QA 봇이 이제 캐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알림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알림을 이제 고객사한테 어떤 시나리오 케이스가 지금 실패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저희 고객사에서 확인을 웹 콘솔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저 화면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인지 확인했으니까 일단은 뭐 잠깐 멈춰달라든지 아니면은 1시간 뒤부터 다시 실행을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일단 개선하는 부분은 알림이 QA가 실패해서 알림이 떨어졌을 때 연락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을 많이 했는데요. 이전에는 QA가 실패하면 페이지오디티에서 저희 API 서버에서 페이지오디티로 이제 트리거를 보내고, 페이지오디티에서 이제 저희 일단 HB 스미스 직원들한테 아웃바운드 콜로 알림 전화를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전화를 받고 고객사에 어떤 테스트가 지금 실패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수작업으로 여지껏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점이 일단 많았습니다. 일단은 알림 전화하다 보니까 온콜 담당 같은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온콜 전화를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받을 때까지 계속 이제 저희가 전화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알림이 떨어지면은 고객분들이 일단은 받으실 때까지 계속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힘든 점이 많았고요. 온콜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다 개발자분들만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기획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님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뭐 버그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니네가 고쳐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되게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오히려 이제 고객사 쪽에서는 그냥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끊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았고, 특히 이제 새벽에 알림이 떨어졌을 때 좀 되게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에 전화를 사람을 깨워가지고 알려줘야 할 만한 이제 문제인지 아닌지 저희가 또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자동화를 해야겠다. 이거는 기계가 해야지 사람이 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라는 좀 저희가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제 맨 첫 번 그 이전 슬라이드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이전에서도 작년에 이제 AWS KRUG 소모임에서 이 똑같은 주제로 사실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물어보신 게 왜 바로 연락하지 않는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페이지오디티로 일단은 그렇게 바로 보내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뒤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비 아키텍처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QA가 실패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재화한 서비스가 고객한테 바로 연락을 줘서 몇 번 지금 테스트가 지금 실패했는데 뭐 리졸브 할 거면 몇 번 누르고
뭐 다음 사람한테 에스컬레이션 할 거 몇 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받아서 자동화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왜 페이저디티를 그대로 저희가 쓸 수 없었는지, 왜 아웃바운드 콜 기능을 내재화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용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페이저디티를 이제 그냥 그대로 쓰게 된다면은 나중에 고객들한테 직접 보낼 때 고객별로 이제 유저를 생성하고 그 유저에 대해서 고객들의 온콜 담당자들을 또 등록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N개의 고객사가 생기면은 페이저디티를 이제 N개의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저디티가 이제 되게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잘 알지만 저희는 사실 아웃바운드 콜 기능만 딱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되게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일단은 단순히 알람을 이제 보내주는 전화여도 일단 영어로 전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특히 새벽에 알림 전화가 오면은 이게 사실 자다 깨가지고 이제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없는데 영어로 이제 뭐라고 말하면은 사실 좀 되게 저희도 이제 많이 전화를 받았지만 저희도 사실 되게 인지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어가 반드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간단했습니다. 온콜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아웃바운드 콜을 걸어줘야 되고, TTS로 한국어를 잘 읽어줘야 되고, 이제 온콜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뭐 리졸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 담당자한테 에스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정 시간 동안 일단 전화를 받지 않도록 스누즈를 걸거나 이렇게 몇 가지 동작들이 필요했고요. 특정 시간 동안 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계속 걸어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내재화된 이 서비스를 내재화하면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할지 고민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아무래도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다 보니까 전화를 걸어주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트윌리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별로 사실 레퍼런스가 없는데, 저희 HB 스미스라는 회사가 AWS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기술 파트너사기도 해서 아마존 커넥트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먼저 아마존 커넥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콜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다 보니까 일단 개발도 편리하고 관리도 편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폴리랑 연동하는 게 되게 간단해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걸 개발했었는데 한 재작년까지는 원래 폴리가 그렇게 쉽게 연동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그냥 세팅만 좀 하면은 폴리랑 되게 쉽게 연동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IAC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되게 의외였는데요. 저희는 사실 저희 HB 스미스라는 회사는 자동화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리소스들을 다 자동화하는데, AWS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IAC가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액션이나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계속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받았는데 뭐 그냥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가 있어야 바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윌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되게 좋았고, 장점으로는 IAC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뭐 단순히 번호를 생성하고 이제 뭐 람다나 다른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들도 다 이제 코드로 가능할 것 같았고, 다양한 이제 API나 이벤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벤트로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단은 매니지드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구현해야 할 코드가 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추가적인 인프라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당연히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마존 커넥트를 선택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최대한 이제 빨리 단순하게 이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크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런 또 경험을 통해서 AWS에 대한 기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즈이즈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에서 이제 QA가 이제 실패하면 API 서버로 이제 실패했다고 API 호출을 받는데요. 그때 SQS에 이제 어느 팀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실패했는지 간단한 메시지를 넣어주고, 그러면은 SQS가 람다를 트리거해서 바로 페이저듀티로 이제 호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단순히 그냥 SQS에서 람다 가고 람다에서 이제 페이저듀티 호출하는 부분을 그냥 페이저듀티 대신에 커넥트를 그냥 호출하면은 끝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의존성 기존 코드들을 이제 최대한 바꾸지 않고 이제 최대한 의존성도 별로 없이 독립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1안에는 이제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웃바운드 콜 자체가 상태 관리가 이제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페이저듀티라는 서비스가 상태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뭐 특정 전화에 대해서 이 전화는 뭐 30분 뒤에 다시 걸어줘야 되는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사람한테 걸어줘야 되는 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태 관리를 페이저듀티가 잘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트리거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굳이 그러면 SQS까지도 그렇게 되면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이나모DB나 오로라 서버리스 같이 그냥 좀 간단하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써서 거기서 이제 상태 관리도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벤트 트리거를 달아서 이제 커넥트를 호출할 수 있는 람다를 호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이나모DB를 쓸지 그럼 오로라 서버리스를 쓸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다이나모DB는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매니지드 서비스고 이제 키밸류 기반의 이제 심플한 쿼리에 적합한데요. 저희가 이제 쓰려는 워크로드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쿼리가 사실 필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DB가 이제 워크로드에도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폴링 구조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폴링 구조면 아무래도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의 이제 WCU나 RCU를 또 프로비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오로라 서버리스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오로라 서버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고, 커넥션에 이제 스케일 아웃에 오로라 서버리스를 이제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스케일 아웃에 제약이 있거든요. 뭐 이제 뭐 템프 테이블에 접근을 한다든지 뭐 락을 건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스케일 아웃에 제약이 있는데, 다이나모DB로도 커버 가능할 정도로 이제 키밸류 DB로도 커버 가능할 정도로 심플한 쿼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폴링 구조로 아마 할 것 같기 때문에 급격한 스케일 아웃도 필요 없을 것 같았고, 충분히 예측해서 프로비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로라 서버리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써보고 싶었던 게 이걸 개발할 당시에는 사실 오로라 서버리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너무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아마존 커넥트를 이제 선택했을 때 명분처럼 이제 우리 그래도 파트너인데 테크 파트너인데 이거 좀 빨리 써가지고 잘 알아둬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결정된 안은 좀 약간 이게 뭐지 싶은 약간 그림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결론만 제가 간단하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기존 API 서버랑 기존 DB에다가 그냥 관리를 해서 커넥트만 이제 개발을 해서 그냥 연결을 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랑 좀 최대한 의존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좀 의존성이 있더라도 뭐 나중에 뭐 떼야 되면은 뭐 나중에 사실 떼면 되지 않겠냐. 일단은 빨리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좀 그냥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또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셔서 또 제가 이제 설득이 돼서 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 커넥트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콜센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담원을 뭐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오프라인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뭐 상담원의 시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특히 통화 녹음을 지원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약간 네,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담원이 이제 뭐 얼마나 몇 퍼센트 이제 통화를 만약에 10분 했다 그러면은 상담원이 몇 분을 얘기했고 아무도 얘기 안 한 거는 또 몇 분이고 뭐 고객이 말한 건 몇 분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인상 깊었는데 제가 사실 콜센터를 직접 관리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어떤 상담이냐에 따라 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고객의 민원을 뭐 만약에 듣는 또 상담인데 이 매트릭을 보니까 뭐 상담원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좀 말을 했다던가 이러면은 좀 이 상담원은 좀 고객의 뭐 말을 듣기보다는 본인 하고 싶은 말에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뭐 이 해당 좀 녹음을 또 다시 리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네, 관리를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통화 내용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파일 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화 대기 중인 큐를 관리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저희 상담 이제 하라고 전화하면 보통 대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 큐를 말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큐가 지금 실시간으로 몇 명이 큐에 있고 뭐 큐를 비우는 기능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 큐를 비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큐를 비우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큐를 비우는 기능도 있고 이런 통화 관련 매트릭들도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고객이 좀 많이 화가 나서 좀 많이 진땀을 뺐다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코멘트로 단계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CS 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백오피스를 따로 이제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데 커넥트를 쓰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통합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번호를 온디맨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리전이 없기 때문에 한국 번호는 안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온디맨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아무래도 번호는 한정적인 자원이다 보니까 커넥트 자체는 사실 종량제 서비스인데 이 회선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급을 하면은 점유하는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번호를 근데 또 여러 개 할 필요가 또 있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한 번호에서 이제 만약에 누군가한테 통화를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번호로는 통화를 다시 제가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일단은 번호가 아무리 폴링 구조라도 한 개로는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이제 번호를 지금 2개 유지해서 아웃바운드 콜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컨택트 플로우라는 걸 통해서 이제 통화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박스들이 있어서 이 박스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뭐 폴리로 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든지 뭐 사용자들한테 어떤 입력을 받게 한다든지 뭐 람다랑 인티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콘솔에서 가능한데요. 실제로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개발자분이 이 상황에서 어떤 람다 쓰고 이 상황에서 어떤 람다 쓰라고 미리 사실 람다 이름만 알려주면은 그냥 CS 담당자분이 직접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컨택트 플로우인데요. 이제 먼저 로깅을 활성화한 다음에 보이스를 이제 서연으로 지정해주고 사용자한테 뭐 리졸브를 할 거면 몇 번을 누르고 에스컬레이션을 할 거면 몇 번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 이제 기능에 따라서 해당하는 람다를 호출하게 되고요. 타임아웃이 만약에 걸리면은 타임아웃이 걸렸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쉽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장고로 이제 서버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IAC는 물론 안 되지만 보토3 API도 필요한 것들은 일단 잘 지원을 해줬습니다. 뭐 상담원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가 쓰는 아웃바운드 콜처럼 이렇게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대기열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저희가 사용했던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컨택트 플로우에 의해서 지금 이 전화가 이제 실행이 됐고, 시간은 언제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프롬프트 메시지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찍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이제 몇 번을 눌렀는지도 찍히고, 네, 뭐 타임아웃이 걸렸으면 타임아웃이 걸린 것도 찍히고 모든 것들을 잘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겪었던 좀 어려움에 대해서 일단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국제 번호 이런 것들을 쓰면은 플러스 82 한 다음에 10 뭐뭐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앞에 플러스 82 010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보토3 API의 경우에 실제로 전화 잘 걸었다고 성공했다는 이제 리스폰스는 오는데 실제로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플러스 82 010 이렇게 해도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개발하면서 좀 실수로 앞에 0을 떼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화가 잘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잘 되겠지 하고 이제 배포를 하고 실제로 한 달 정도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 CTO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것도 이거 0 하나 낀 것 때문에 이제 찾는데 좀 약간 힘들긴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찾고 보니까 앞에 0이 있으면은 잠수함 패치가 됐는지 네 그날부터 전화가 안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리스폰스는 또 전화 잘 걸었다고 이렇게 와주니까 이 부분이 좀 약간 되게 찾기 힘들었는데 네 혹시나 이제 만약에 저처럼 뭔가 이제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를 쓰시는데 전화를 이제 걸었는데 전화가 안 온다고 하시면은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이트 리스트에 이제 한국이 추가됐는지랑 네 이렇게 저처럼 네 플러스 82 010 이런 식으로 네, 국제 표준을 제대로 지키시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리전에는 커넥트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인데요. 아웃바운드 콜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마존 커넥트를 웹 콘솔에서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생성한 인스턴스의 ARN을 가지고 서포트 티켓을 열어요. 그 다음에
나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좀 추가를 해야 되는지 추가해 달라고 이제 하면은 그것도 이제 AWS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 통신망이나 이제 여기저기 좀 이제 거치는 곳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2, 3일 뒤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다음에도 사실 개발은 사실 되게 금방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뭐 QA랑 오퍼레이션 쪽에 미리 이런 것들 작업을 하느라 좀 약간 시간이 소요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를 쓰신 분들은 스케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옵션이나 이런 걸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커넥트가 알아서 한 번을 더 걸어주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뭐 좋을 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좀 거슬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거는 좀 옵션으로 빠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리에서 좀 영문을 아무래도 어색하게 읽다 보니까 한글로 좀 알리아스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영문으로 저희 HB 스미스라고 만약에 적으면은 좀 약간 바보같이 읽어서 한글로 이렇게 HB 스미스라고 이렇게 알리아스를 따로 한 다음에 TTS를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더 저렴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페이저리티로 이제 계정 2개를 이제 생성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핸드폰 번호만 이제 바꿔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해도 사실 78불이었는데 한 달에 지금은 이제 10불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10불도 사실 커넥트가 프리티어 용량이 좀 이제 많다 보니까 커넥트 자체는 이제 프리티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선 2개 점유하는 비용 그것 때문에 지금 1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빠른 개발과 배포에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어쨌든 한 스프린트 끝난 다음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스프린트 걸렸다고 쓰긴 했는데 사실 이틀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틀도 안 걸렸던 것 같고 확실히 되게 편했던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직접 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내재화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요구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QA를 실패하면 연락을 드리는 서비스인데 물론 지금도 잘 만족해서 쓰고 계시는 고객사들이 계시지만 종종 좀 오진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퀄리티를 높인 다음에 제공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어로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고객사들 중에서도 이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만 좀 따로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니즈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IAC가 안 되면 확실히 좀 수정 배포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코드로 관리해서 커맨드 몇 번으로 항상 이제 수정하고 배포하고 다 했는데 이제 안 하던 이제 컴플런스에 뭐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제가 문서 만들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문서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봤자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IAC가 확실히 요즘에는 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필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래 이제 블로그 링크는 이제 이 내용을 미디엄 블로그 버전으로 만든 버전인데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Q&A는 이제 나중에 제가 끝나면은 만약에 앞에 따로 오시면은 제가 따로 답변을 좀 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